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유벤투스의 새로운 델피에로의 후계자로 아르헨티나 차세대 에이스이자 판타지스타,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비록 2인자지만 치명적인 왼발과 검투사 마스크 세레머니로 빛나는 보석이 되고 있는 파울로 디발라입니다. 1993년 11월 15일 아르헨티나의 인구 10,000명의 작은 마을인 라구나 라르가에서 태어난 디발라. 이탈리아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할아버지는 폴란드인의 다소 복잡한 가정에서 자란 디발라는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집안 분위기 탓에 자연스럽게 축구를 접했고, 그의 아버지 아돌포 디발라는 틈날 때마다 아들에게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디발라의 형제는 3형제였는데 형제들끼리 집안 벽을 골대로 삼아서 볼을 쳐고 놀았을 정도. 코르도바주 수호도시 안에 살았던 디발라는 코르도바 유스클럽에 10살이 되던 해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는 U 웨스트보이스 입단 테스트에 지원을 했지만 아버지는 동네 근처에서 하기를 원해 불발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던 중 15세 때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숨지게 됩니다. 한창 유망주로 월반을 하고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시기라 가족은 그에게 아버지의 병명을 자세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디발라에게는 항상 꼭 나으실 거야 라고 달랬을 뿐. 아버지는 몸이 좋지 않으셨지만 세 아들 중에 누구든 축구선수로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라고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형 구스타보와 마리아노는 대성하지 못했고 막내인 디발라에게 그 사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16세가 된 디발라는 아버지의 소원을 위해서 가족의 품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고 2011년 1군팀에 등록, 38경기에서 17골을 넣으면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당시 연봉은 최저 연봉인 12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17살에 클럽 최연소 득점 기록을 갱신과 더불어서 25분 만에 헤드트릭을 넣으면서 1부 리그 리버플레이트가 전격 영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당시 리버플레이트가 200억에 달하는 부채에 시달리면서 줄줄이 유망주를 다른 팀에 팔아넘기는 상황이었고 성적은 땅에 떨어진 상태. 결국 팀이 2부 리그로 강등되면서 디발라의 영입은 무산됩니다. 디발라는 라호야 보석이라는 별칭을 이때부터 달게 되었는데, 성인팀 데뷔 시즌에 놀라운 득점력에 이탈리아 1부 리그 승격팀이었던 팔레르모가 접근을 합니다. 팔레르모의 스카우터 카타니가 파울로 디발라의 이야기를 들은 것은 2011년 8월. 원래 영입 계획에 있던 바스케스보다 더 뛰어난 유망주가 있다는 말을 듣고 디발라 영입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었죠. 당시 디발라의 소속팀 코르도바가 2부 리그로 강등되었고 그를 영입하려는 팀들이 줄을 섰지만 결국 팔레르모가 무려 160억을 베팅하면서 영입을 합니다. 팔레르모 회장은 새로운 아게로를 얻었다며 기뻐했고 영입 경쟁팀이었던 파리 생제르맹, 인터밀란, 첼시는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2012년 7월 20일 이탈리아로 넘어온 디발라는 4년 계약에 사인을 하면서 첫 데뷔를 2012년 2라운드 라치오전을 통해서 치르게 됩니다. 이후 토리노전에서 첫 선발로 나왔지만 골은 기록하지 못합니다. 감독은 계속 기회를 주었지만 11라운드까지 침묵에 빠졌죠. 데뷔골은 12라운드 삼프도리아전이었습니다. 이날 디발라는 멀티골을 기록하며 팀의 2대0 승리를 이끕니다. 데뷔 첫해 3골 넣었지만 팔레르모는 다시 2부 리그로 강등되었습니다. 2013-2014 시즌 세리에 B에서 시작을 했던 디발라는 개막전부터 도움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며 시즌 27라운드가 되어서야 리그 첫 골을 터뜨립니다. 당시 동갑내기였던 안드레아 벨로티가 디발라보다 적은 출장 시간이었음에도 10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했고 팔레르모는 다시 1부 리그로 승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디발라가 세리에 A 무대를 다시 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첫 시즌 3골, 두 번째 시즌 5골에 그친 그가 잠재성이 터진 것은 2014-2015 시즌이었습니다. 첫 경기 삼프도리아전에서 첫 골을 신고했고 10라운드부터 14라운드까지 5경기 연속골에 성공합니다. 골만 터지는 것이 아닌 도움도 엄청나서 16라운드 아탈란타전에서 멀티 도움을 올렸죠. 그중 백미인 장면은 AC 밀란과의 경기에서 밀란의 수비수 자파타를 용납시키며 터뜨린 골이었습니다. 콜롬비아의 노련한 수비수인 자파타와의 박스안 어깨 싸움에서 밀리지 않은 모습과 적은 각도에서 터뜨린 그의 슈팅에 이탈리아 전역은 충격에 빠집니다. 경기 종료 후 디발라는 토레스와 유니폼을 교환합니다. 인터뷰에서 토레스는 위대한 선수이며 많은 업적을 만든 인물이다 라며 상대 선수에 대한 존중을 잊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골들을 성공시키며 시즌 33경기에서 13골과 10개의 도움을 만들어낸 파울로 디발라. 디발라의 경기당 드리블 돌파 횟수는 경기당 2.7개로 리그 전체 7위였지만 최전방 공격수로는 부동의 1위, 키패스 역시 경기당 1.7회로 5위였고 도움수는 리그 전체 1위였습니다. 단점이라 본다면 조금 떨어지는 골 결정력과 국한된 역할 정도. 언론에선 미다스의 왕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의 가치는 수직 상승합니다.
1월 디발라는 팔레르모가 제시한 3년 재계약을 거절했고, 이런 상황 속에 테베즈가 떠나 대체자가 필요했던 유벤투스가 그를 주시합니다. 팔레르모 구단 측도 더 이상 그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죠. 팔레르모의 구단주 잔파리니는 거상으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적어도 600억 원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디발라에게 관심 있는 팀이 7팀이나 된다고 분풀을 펼칩니다. 2015년 6월 4일 유벤투스는 많은 경쟁팀들을 물리치고 결국 400억에 디발라를 품습니다. 또한 3중 국적을 갖추고 있던 디발라에게 당시 콩테 감독이 이탈리아 대표팀에 합류시키려고 했지만 디발라는 저는 아르헨티나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고 이미 연령별 아르헨티나 팀을 거쳐왔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뛰는 것이 제 꿈입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이에 아르헨티나 대표팀도 응답을 합니다. 그를 10월달 러시아 월드컵 예선에 불러들여 국가대표 첫 데뷔를 시킨 것이었죠. 소속팀에서 21번 지단과 피를로의 번호로 물려받은 디발라의 불안감은 초반 의외로 컸습니다.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에 계약 1년 남은 선수를 400억 호구딜로 가져왔네, 지난 시즌 후반기엔 골을 못 넣었다, 대파이가 더 기대가 된다 등 비난이 줄을 이었습니다. 전 시즌 테베즈가 32경기에서 20골 7도움을 올렸으니 비교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던 디발라였습니다. 하지만 수페르코파에서 첫 데뷔 경기 데뷔골을 터뜨리고 이런 우려를 잠재웁니다. 리그골도 2라운드 로마전에서 신고했죠. 당시 유벤투스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테베즈, 비달, 피를로가 모두 팀을 떠난 상태였고 팀은 리그 초반 10위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나 디발라는 델피에로와 테베즈보다 빠른 151분당 한 골의 페이스를 달리면서 주변의 우려를 씻어냈고, 당시 디발라의 득점 페이스를 능가하는 선수는 역대로 따져도 로베르토 바지오뿐이었습니다. 팀 공격의 대들보 역할로 시즌 총 23골을 넣으면서 유벤투스 우승의 1등 공신이 됩니다. 시즌이 끝나고 메시가 직접 그를 칭찬을 하면서 아르헨티나를 이끌 차세대 에이스로 등극을 합니다. 작지만 민첩해 상대 수비수에게 밀리지 않으며 왼발잡이의 화려한 개인기와 뛰어난 퍼스트 터치를 통한 탈압박은 마치 메시를 본 듯했습니다. 패스 플레이에 능해서 연계를 마구 해줘서 킬패스 빈도 또한 높아 알레그리 감독은 그를 역습과 지공의 핵심으로 중용을 합니다. 그리고 델피에로와 비교되어서 가마차기는 빼다 박은 듯한 폼이었습니다. 유연하게 휘감아 때리는 왼발 슈팅은 정확도, 임팩트 모두 뛰어났고 어려운 상황에서 기가 막히게 결정지어 제2의 델피에로라는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델피에로가 직접 인터뷰에서 후계자로 지목을 하는 멘트도 했을 정도. 하지만 디발라는 아직 델피에로의 레벨에 도달하기 위해선 많은 걸 해내야 한다며 겸손한 인터뷰로 응합니다. 2016년 포그바가 맨유로 이적을 하고 이과인이 오면서 알레그리 감독은 3중미 전술에서 4-2-3-1 전술로 바꿉니다. 초반 이과인과 호흡이 맞지 않았던 디발라를 2선으로 내렸고 그 결과 유벤투스는 바르셀로나를 격침시키고 천재적인 재능 음바페, 모나코마저 침몰시키며 결승으로 갑니다. 비록 레알 마드리드에게 패했지만 디발라는 챔스에서 4골, 리그에선 11골 7도움을 올리면서 성공적인 두 번째 시즌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만큼의 폭발적인 득점은 아니었지만 대신 주포인 이과인이 골을 많이 넣었고 새로운 포지션에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디발라는 유벤투스의 아이콘이 되고 싶다라는 말과 함께 2022년까지 재계약을 합니다. 시즌이 끝나고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하자 바르셀로나가 디발라에게 접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메시도 이에 동조하면서 대체자로 인정했고 바르사는 1,400억 이상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했지만 유벤투스는 어림없다며 거절합니다. 과거 유벤투스의 선수였던 에드가 다비즈도 이적 대신 현 소속팀을 지키라고 조언까지 더해지면서 잔류합니다. 유수의 팀들의 유혹에도 디발라는 꿋꿋하게 팀에 남겠다는 말을 전하며 팀의 상징적인 번호 10번을 물려받게 됩니다. 2017년 2라운드 제노아와의 경기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7월 17일 사스올로전에서 다시 한번 헤트트릭을 달성합니다. 이날 자신의 유벤투스 100경기 출장을 축포로 터뜨렸고 4경기 8골로 유벤투스의 기록들을 하나 둘씩 갈아치우기 시작합니다. 유벤투스 역사상 첫 개막 4경기 연속 득점은 디발라가 최초. 펠레가 6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경기를 직접 본 후 디발라가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하자 디발라는 엄청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태어난 것이 바로 그의 전매 특허 골 세레머니인 마스크 셀레브레이션. 휴가 중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보고 난 후 영화 속 장면처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었죠. 9월 25일 멀티골을 넣으면서 유럽 4대 리그 최단 시간 10골이라는 기록을 세웁니다. 이는 메시의 60분당 1골, 67분의 1골인 오바메양을 뛰어넘는 47분당 1골의 수치.
유벤투스라는 팀에서 이젠 그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져버렸습니다. 한편 이런 에이스가 막혀버리면 팀 전체가 막히는 결과도 초래되었죠. 2017-2018 시즌 유럽리그 전반기 최고의 폼을 보여준 24살의 디발라는 4대 리그 공격수 중 가장 먼저 두 자릿수 골을 득점을 하면서 날아올랐지만 이 선의 제로톱에서 처진 공격수로는 최고였음에도 알레그리 감독의 새로운 전술 4-3-3과는 도무지 맞지 않는 구석들이 많았습니다. 후반기 들면서 득점포는 줄어들었고 측면으로 옮기자니 스피드와 수비 가담이 있어 만주키치 쿼드라도를 밀어내기에도 애매했습니다. 그가 다시 부활한 시점은 챔스 16강전 토트넘전 골이 터지면서부터. 그렇게 그는 또 한 단계 성장을 했습니다. 한편 국대에서는 메시와 항상 겹치는 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었죠. 개판인 아르헨티나 조직력에서 이 둘의 공존에 대해 많은 말들이 오간 것입니다. 플레이메이킹, 득점력 모두 뛰어났지만 아직은 메시보다 하위 버전이 디발라였습니다. 따라서 국대에선 조커로 가야만 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 감독인 산파울리 감독은 메시, 디발라의 공존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할 정도였고, 디발라는 세르히오 아구에로, 곤잘로 이과인, 크리스티안 파본 등 쟁쟁한 공격수들의 골 가문 속에서도 선택받지 못합니다. 결국 디발라에게 2018 월드컵 출전 시간은 단 28분 뿐이었습니다. 생애 첫 월드컵이 허무하게 끝나고 호날두가 유벤투스로 입단을 하자 초반 경기력이 저하되었다는 평이 많았고, 실제로 경기당 평균 4.4회의 슈팅수가 2.5회로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 오른발 슈팅 비중이 7%에서 16%로 2배 넘게 올랐는데 그만큼 불편한 위치에서 슈팅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팀 전체의 공격 루트가 호날두를 중심으로 수정되자 날카로움을 상당 부분 잃은 모습. 그럼에도 팀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할 마음이 입다라며 의연한 태도를 보입니다. 2018-2019 시즌 정말 어찌 보면 디발라 커리어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개인 성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리그 30경기에서 5골은 디발라가 그동안 4년 연속으로 리그 두 자릿수 골을 성공시켜왔던 것과 비교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터. 디발라의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었고 유벤투스도 빨리 이적 시장에 내놔 최대한 가격 방어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미넨, 맨유 등과 연결되었던 디발라는 결국 이적사를 부인하면서 잔류를 선택합니다. 감독이 사리 감독으로 교체가 된 후 그는 디발라를 과감하게 최전방 투톱으로 투입을 시킵니다. 결과는 대성공.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24경기에서 7골과 9도움을 뽑아냈고,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완치 후에도 세계등 경기에서 연속골을 뽑아내면서 화려하게 다시 부활에 성공합니다. 메시 이후 아르헨티나 최고의 왼발이라는 평과 함께 차기 아르헨티나 에이스에 좀 더 가까워지고 있는 파울로 디발라. 수려한 외모, 인종차별에 대한 자신의 속내를 뚜렷하게 주장하는 근본 있는 인성, 날카로운 왼발, 프리킥 능력을 갖춘 그가 유벤투스 그리고 아르헨티나를 어디로 끌고 갈지, 또 어떤 판타스틱한 플레이를 펼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아프리카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한때 축구의 신이라는 별명과 함께 축구선수 그 이상의 존재였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